오늘 상한가로 진입한 이제 DSR 제강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리스크를 크게 지고 위험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최근에 있어서 이제 대북주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테마주 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대북주가 살아있는 이유들, 그리고 대북주 내에서의 이제 매매를 할 때 관심 있게 볼 이제 종목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SLR 제강이 오늘 이제 급등한 이유는 짐로저스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아난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짐로저스는 워낙에 좀 소위 말하는 그 네임밸류가 있는 투자자다 보니까 언급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짐로저스가 예전에 그 북한에 대한 투자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밝혔었고, 최근에 보시면은 그 짐로저스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다음 달 방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짐로저스가 이제 북한에 대한 투자를 괜찮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달에 일단 북한을 갑니다. 물론 북한에 가서 뭘 할진 몰라요. 하지만 북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행동을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관련주가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SR 지강이 이제 뭐 하는 종목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그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추하는 데 쓰는 이제 와이어 로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적으로는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냥 자원개발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짐로저스가 북한을 방문을 해서 뭔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 자원개발 관련된 부분도 모멘텀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엮여져 들어간 부분인데, 북한은 이제 기술이 이제 한국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든 아니면 외국이든 기술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원개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활성화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안 그래도 테마주에 목말라 있는 시장에 기름을 부은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나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테마주 순환매장이에요. 테마주가 계속해서 이제 돌고 돌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동안 강했었던 테마주를 보면 수소자 테마주, 정치 테마주, 경협주,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장이 안 끝났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경협주를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대형 모멘텀이 있어요. 뭐죠? 북미 2차 정상회담이죠. 이번 달 말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일 정도까지는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섹터들, 그런 것들은 뭔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대북주의 흐름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경협주가 수소차나 정치테마주나 이런 것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오늘 짐로저스도 움직임을 시작하면서 경협주의 새로운 모멘텀을 플러스 알파로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경협주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북미 2차 정상회담 전까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근데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 되면 경협주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기대감 실현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가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좀 구체적인 합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종전선언에 대한 가능성을 연다던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뭐 해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 경제적 지원, 경제 제재 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맞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경협주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경협주의 기대감은 움직일 겁니다. 근데 정상회담이 진행된 직후에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 후의 결과에 따라서 상승을 다시 보일지 아니면 꺾일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승을 다시 보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딜. 네.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고 미국은 경제제재 해제라든지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빅딜이 나왔으면 경협주가 다시 달릴 수 있고, 근데 반면에 그냥 원론전 및 합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별로 그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뭐 회담이 끝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될 가능성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노저스 모멘텀에 의해서 아난티는 뭐 당연히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DSR 제강이 이제 자원개발 관련주로 좀 묶여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자원개발이 본격화되게 됐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장 상한가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경협주. 그러니까 저는 테마주 매매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굳이 테마주 매매를 한다면 경협주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DSR 제강을 지금 따라가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경협주 내에서도 어쨌든 이제 비교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저는 철도 관련주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철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테마주 내에서도 모멘텀이 조금 많은 종목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철도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종목이 현대로템이나 TI 정도가 있다라고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경협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 어쨌든 남한과 북한의 철도를 놓는 사업이 중심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드렸고, 철도 관련주는 국내 예타 면제 수혜주로서의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신다면 철도 관련주, 현대로템이나 TI 같은 종목군들을 경협주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차트적으로 잠깐 보면은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큰 추세는 없어요. 약간 횡보권인데 워낙에 대형주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현재는 위치상으로 이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매물대를 밟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TI는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죠. 그래서 현재 눌림목을 잘 소화해낸다면 한 11,000원까지는 재상승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의 고점에서 이제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SR 제강이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을 보이겠지만 아마 내일까지 불꽃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보여주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자원개발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적인 모멘텀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경협주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거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테마주보다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테마다 라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 철도 관련주, 현대로템이나 TI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권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DSR 제강에 대한 급등 이유, 그리고 경협주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유와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경협주 종목까지 종합적으로 체크해 드렸습니다.